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었죠. 저희가 지금 마세라티의 새로운 그란 시리즈들, 그란 투리스모, 그란 까브리오, 그리고 그 두 모델의 전기차 모델인 폴고레를 시승을 하는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란 까브리오는 타보진 못했고요. 그란 투리스모 모데나를 먼저 타봤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타는 거는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입니다. 전기차 모델인데 일단 기본적인 큰 프레임 틀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이제 폴고레 전기차가 되면서 배터리나 전기 모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고, 얼핏 봤을 때는 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데나나 이제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크게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옆에 측면에도 GT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큼지막하게는 크게 차이는 느끼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서의 차이점 거의 없이 동일한 디자인을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연료 잔량 대신에 배터리 잔량,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맞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라든가 잔량이라든가 충전 예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란 투리스모, 아이스 이제 내연기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보통 순수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케이터 플랫폼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T1 타입이라고 해서 앞쪽에 배터리가 조금 층층이 쌓여 있고, 가운데 쪽에 또 배터리가 층층이 쌓여서 뒤로 길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T자 형태의 배터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볼보의 CMA 플랫폼이라든가 다른 몇몇 브랜드에서 비슷한 형태를 써 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해서 실내 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배터리도 좀 용량보다는 이제 배치에 대한 효율화를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아마 한 93.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는 한 83kW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첫축에 300W짜리 전기 모터 하나, 뒤쪽에도 300W짜리가 하나씩, 각 축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으로 하면 900W인데, 실제로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은 이제 마력 환산해서 조금씩 계산을 해보면 한 780 마력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터 하나만 가지고도 300W니까 한 380 마력 정도의 토크도 아마 한 50kg/m 정도를 발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력 자체는 굉장히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출력 자체로만 보게 된다면은 트로페어보다도 출력이 강해요. 그런 출력들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가격은 트로페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3억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6천에서 8천 정도? 그란 투리스모냐 그란 까브리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정도의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트로페오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폴고레가 이제 마세라티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출시를 한 전기차다 보니까 좀 접근성을 낮춰주려고 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 가속이 2.7초, 8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시, 사실은 이게 완충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270W, 270kW까지 아마 충전 속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완속 같은 경우에도 22kW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들을 보면 그만큼의 속도를 받을 수 있는 충전기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속도가 높은 게 15 내지 18 완속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초고속이 한 200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에서 나는 소리들의 파형을 좀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들하고 비슷한 그런 파형을 만들 수 있도록 튜닝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좀 계륵이거든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소리가 좀 안 난다. 그 낮은 소리 안에서 그렇게 내연기관을
왕왕 하는 것처럼 잉잉 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세라티의 그런 폭발적인 사운드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출력은 가장 센 모델답기는 하네요. 폴고레라는 이 전기차 라인업이 이제 막 나왔으니까 조금 독립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만 아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트로페어를 붙여줘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심지어 지금 GT 모드인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맥스레인지, GT, 스포츠, 코르사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맥스레인지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130에서 제한이 되고, 요 오버부스트가 한 50%에서 제한이 됩니다. GT 모드에서는 오버부스트는 80%까지 쓸 수가 있고, 최고 속도는 210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하고 코르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100% 맥시멈을 쓸 수 있고, 최고 속도도 300km까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레인지 모드 혹은 GT 모드를 가장 많이 두고 다니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는 일반 그란투리스모, 저희가 먼저 타봤던 이 모데나 모델하고는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들을 좀 선사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시속 130에서 제한이 걸린다곤 하지만 130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날카롭고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0이라는 숫자에 혹해가지고 확확 밟고 다니시면은 낭패를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GT 모드에서는 내연기관의 그란투리스모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최고 속도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의 끝까지 올라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르사로 두고 한번 정지 가속을 해보죠. 우와! 백근 순식간에 들어가네. 지금 3초 걸렸어요, 제로백이. 곡선이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바로 내리기는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가속력을 좀 갖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트로페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한 그런 감성, 강한 출력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운전 실력이 자신이 없으면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좀 하고 다니실 것 같은 거는 GT 아니면 스포츠 모드일 것 같고, 폴고레 한정으로 맥스레인지 모드를 또 많이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완충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300,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330 정도 될까요? 굉장히 짧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주행 모드, 주행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할 텐데,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 그리고 고가의 전기차라는 것을 동시에 감안해서 본다면은 충분한 주행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거의 450, 5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경쟁 모델 대비 뚜렷한 그런 주행거리에 있어서의 장점은 좀 찾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찾으셔야 될 텐데, 그래도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차이면서도 뒷좌석도 있고 뒷좌석에 사람도 좀 넉넉히 탈 수 있으면서 스타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경쟁 모델들하고 좀 이제 취향에서 좀 갈릴 뿐이지 못하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란투리스모 폴고레는 꽤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좋아할 것 같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출력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취향, 요 스타일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취향,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판단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전 포트가
요 운전석 뒤쪽 범퍼 쪽에 있어요. 이제 테일램프 바로 아래쪽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있는 위치는 아니죠. 보통은 이제 주유구 위치에 있거나 완전히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71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꽁지에 전 가운데 있거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생소한 위치긴 합니다. 아마도 이 차가 800V 시스템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라인 최저가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위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기차구나 라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 사용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좀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이 차도 좀 MC20 때와 마찬가지로 좀 낮더라고요. 우리나라 특히 주차 스토퍼 대비 바닥이 조금 낮기 때문에 후진해서 들어가다가 박지만 않으면 그게 마음 아플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 기회만 된다면은, 특히 폴고레는 이제 전기차 충전 비용이라는 게 이제 고급유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 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트로페오보다 강력하면서도 트로페오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가 요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 요 시리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서 폴고레로 좀 유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